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턴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혹은 또 인턴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준비생이라면 인턴을 할까, 필기 공부를 할까, 혹은 자격증을 따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인턴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3년간의 경험상 인턴이 없어도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 최종 합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통계 수치를 내보지 않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반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인턴이 있는 사람 50%, 인턴 활동이나 현장 실습 경험이 없는 경우도 한 50% 정도는 최종 합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취업 시장이 어려워지고 갈수록 사람들의 스펙이 이제 많아지는데, 이럴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하는 게 좀 고민이실 텐데, 제가 오늘 나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인턴을 할 경우에 장점과 단점. 네, 두 번째는 인턴을 만약 한다면 어디 인턴을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인턴을 추천하는 유형.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턴을 하게 될 경우에 장점과 단점인데요. 인턴을 하게 되면 장점은 일단 특히 공기업 인턴 같은 경우는 서류나 필기에 인턴 활동에 가점이 붙습니다. 예를 들면 코레일 인턴을 했으면 코레일은 필기 점수에 2점이 인턴 가점으로 붙습니다. 사실 인턴 활동에서 거의 대부분 서류 점수로 붙는데 필기에 가점을 붙이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코레일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인턴을 했다거나, 또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우수 인턴인가 되면 아마 필기 점수의 10%를 줄 거예요. 네, 그렇게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해당 기업에 인턴을 했고 그 기업의 지원 서류를 쓸 때 보통의 약간의 2점 내지 3점의 가점이 있습니다. 서류 가점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자격증 1개 혹은 0.78개 정도의 가점이 되는 거죠. 서류 통과를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장점은 서류 또는 필기에 인턴 가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류 제출할 때 경력 또는 경험 기술서에 스펙 한 줄을 쓸 수 있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름 중요합니다. 서류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인턴을 했구나, 혹은 현장 실습을 한 경험이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으니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내가 해당 직무와 관련된 것을 그 기업의 인턴으로 가서 일을 직간접적으로 해봤다는 약간의 자신감이 생깁니다. 엄청난 자신감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인턴을 할 경우에 장점이고, 그 외에 또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면, 인턴하면서 그 기업의 현직자를 만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그 기업에 이제 면접을 갈 경우에 현직자들에게 면접과 관련된 거나 또 회사의 정보를 인맥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이런 네 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인턴을 할 경우에 단점은 뭐냐? 우선 필기 공부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9 to 6가 기본이고, 요즘 유연 근무제도 있는데, 그다음에 주말에 하는 인턴 다양하게 있는데, 기본은 9시, 6시니까 일하고 나면 내가 필기 공부를 하려면 끝나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빨리 앉아도 7시 반 정도 돼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인턴 활동하면 피곤하거든요. 어차피 하루 종일 놀았든 앉아있었든 8시간 일을 하고 나면 피곤해서 공부할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도 7시 이후에 공부해야 되고, 필기 공부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 제가 본 경험상 인턴 하면서 저녁에 필기 공부하고 주말에 필기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 1-20%? 이렇게 해도 아주 조금 하고, 진짜 의지 한국인이 아닌 이상 보통은 좀 쉽니다. 인턴하면서 필기 공부를 열심히 병행한다는 거는 의지 박약의 한국인들은 좀 무리스러운 일입니다. 네, 단점은 이렇게 필기 공부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 외에 특별히 다른 단점은 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필기 공부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해당 시즌에 필기 합격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좀 불리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잘 파악해서 인턴 활동을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좀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나는 만약에 인턴을 한다면 어디를 가야 될까? 그것은 우선 기술직 같은 경우는 자기 직무가 메인인 기업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정규직은 한국전력 혹은 발전소, 한국수력 원자력 이런 곳에 인턴을 하는 게 좋고요. 토목직은 코리엘이나 뭐 수자공사 이런 데가 좋겠죠. 또 환경직은 지역의 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 혹은 뭐 환경 관련 연구원 이런 자기 직무가 메인인 곳에 인턴 활동을 하면 좋겠고, 사무행정직은 사실 뭐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사무행정직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본인이 원하는 기업, 뭐 자기는 뭐 가스공사를 가고 싶다면 가스공사 인턴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어느 정도 범주를 찾아서 에너지 공기업이다 아니면 뭐 철도 공기업이다 그 범주 내에서 타겟 기업을 정해놓고 지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나는 공기업 갈 건데 은행 인턴을 한다든지, 나는 은행 갈 건데 공기업 인턴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가급적 가고 싶은 것 위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인턴을 하면 좋은 유형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한 경우는 우선 재학생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3학년이거나 4학년 1학기나 4학년 2학기 중에 있으면 재학생이면 가급적 인턴을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단기 1개월에서 단기 6개월까지 있는데 본인이 어느 정도 목표하는 기업과 진로에 대한 설정 방향을 잡아 놓으셨으면 그 방향에 따라서 인턴을 좀 써보시고, 인턴도 뭐 거의 서류도 내고 면접도 해야 되니까 재학생들은 가급적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라고 하지 않는 거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매우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NCS 천재일 수도 있고, 바로 한 번에 뭐 공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필기를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턴 활동하면서 시간을 또 길어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꼭 들어가고 싶은 원타겟 기업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인턴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는 한국장학재단에 꼭 가고 싶다. 그러면 한국장학재단에 인턴을 하고 인턴 활동하면서 그 현장의 어떤 업무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지원 동기도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장학재단 인턴을 하면서 장학재단에 더 오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활동, 뭐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활동 등을 통해서 장학재단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되니까 뭐 기업은행, 장학재단, 코트라 등등 약간 꼭 가고 싶은 한 개 혹은 두 개의 기업이 있으면 가급적 그 기업에 들어가서 인턴을 하는 게 좋고, 특히 이제 공간공공단 같은 경우는 서류배수 통과가 7배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류배수 통과를 뚫기 위해서 인턴 활동이 대단히 좀 중요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린 유형은 대외 활동이나 아르바이트, 홍보대사, 서포터즈, 동아리 활동 이런 대외 활동, 대내 활동 경험이 거의 없으신 분.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웬만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하는 활동들을 잘 안 하신 분이라면 인턴을 할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경력, 경험, 기술서에 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의 취준생보다 사회관계망이 좀 약하다고 보여지고, 이런 직무 경험이라든지 조직적 합성이나 이런 것 좀 판단하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인턴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단기든 장기든 뭐 기관에 구애받지 말고 앞쪽 열심히 좀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생활력이 약하거나 나태하고 게으른 경우에 인턴을 할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생활력이 너무 약하다. 아침에 늦잠 자고 오후 돼서야 뭐 활동 시작하고 밤에 계속 게임하고,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취준 활동을 하기 힘들다. 필기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자소 써야 되는데 자소 안 쓴다. 이러면 하루 빨리 이 생활을 극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취준생은 사실 하루 루틴이 정해져 있고 꾸준하게 이걸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턴을 하게 되면 강제되기 때문에 물론 이 생활이 나태해서 자소서를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본인이 생활력이 약하거나 나태하고 게으르다고 좀 생각되시면 인턴에 지원해서 좀 생활도 잡고 열심히 살면서 자기 어떤 동기부여 또 일정한 자극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이트로 졸업하고 취준한 지 한 1년 6개월 이상 넘어갔는데 또 본인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필기를 뚫지 못하고 있다. 근데 나는 인턴 경험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필기 공부를 계속 해야 될까 인턴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건 뭐 꼭 추천드리는 것보다 일정한 생활 리듬을 좀 바꾸고
필기 공부에 너무 지쳐 있어서 본인 좀 자존감도 떨어지는 경우에 좀 단기간에 인턴을 좀 하면서 패턴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만 꾸준하게 생활하고 있으면 인턴을 하더라도 저녁에 공부하는 힘들은 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거는 좀 보시면 그런 분들에게 단기 인턴을 하는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심리 상태나 생활을 좀 바꿔줄 필요성이 있고, 일을 하면서 필기 공부를 하면서 또 본인의 자존감도 좀 극복하고 그런 과정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인턴을 계속 인턴 활동을 해야 될까, 필기 공부를 해야 될까, 이 두 가지를 좀 고민이 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앞의 경우, 그러니까 스테이트로 취준하고 장기간 필기 공부를 했는데 잘 못 들을 경우 말고, 일반적으로 인턴을 하느냐 필기 공부를 하느냐 문제, 사실 그건 이제 개인의 선택의 문제예요. 저는 필기 점수가 1점에서 3점 이내로 본인이 올라와 있으면 그냥 필기 공부를 그냥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바로는 인턴이 2개씩 있어도 필기를 못 들으면 결국 못 가요. 그러니까 인턴 활동은 앞에 말했죠. 그런 장점, 스펙에 쓸 수 있고 본인이 약간의 자신감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면접은 필기를 뚫어야 가는 거기 때문에 필기 실력이 인턴 활동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필기 실력으로 면접을 뚫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돼야 돼서, 인턴과 필기 둘 다 중요하지만, 필기 점수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으면 그냥 계속 필기 공부를 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근데 필기 지금 실력이 아주 낮고 NCS든 전공이든 뭐 커트하고 15점, 20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인턴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일정한 좀 자극도 받고 동기부여도 해서 필기 공부를 더 잘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고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 등이 여러 가지 이제 정리돼야 되겠죠.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도 있고 알바도 하고 인턴하고 이렇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좀 잘 선택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필기 공부가 1점에서 3점 정도 차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필기 공부를 쭉 하라고 하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다 왔는데 다시 인턴을 하게 되면 필기 공부 실력이 어쨌든 다시 조금 정체되거나 시간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부족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인턴 활동을 해야 될지, 또 장단점, 어떤 사람이 하면 좋겠는지, 또 인턴과 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